기도를 하고 나자 기분은 훨씬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더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노인은 배전의 기대고는 거의 기계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으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었다. 고물 쪽에 있는 가는 낚싯줄에 미끼나 새로 끼워야겠군. 고기가 하룻밤을 더 버틸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렇다면 나는 또 뭔가 먹어야 할 텐데. 먹을 물은 얼마 남지 않았고 걱정인걸. 이 근처에서는 돌고래밖에 잡을 수 없을 거야. 오늘 밤엔 날치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날치를 유인할 등불이 없어. 날것으로 먹기에는 날씨가 최고인데다 칼질을 할 필요도 없으니 더욱 좋은데 말야. 이제 최대한 나뭇잎을 아껴둬야겠다. 제길. 저 녀석이 그렇게 큰 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노인은 이것저것 생각하며 한참 중얼거리다가 또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딱딱하게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놈을 꼭 죽이고 말 테야. 이놈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 속에서. 노인은 말을 이었다. 옳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놈에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내가 언젠가 그 애에게 나 자신이 좀 별난 늙은이라고 말했었지. 지금이야말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때인 것 같군. 노인은 얼마나 여러 번 그걸 증명하겠다고 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무의미했었다. 노인은 또다시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기회란 매번 새로운 것이니까. 지난날의 일 따위는 생각하지 말자. 저 고기는 잠도 자지 않나? 그래야 나도 자고 그리고 사자의 꿈이라도 꿀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생각나는 것이라곤 사자에 관한 것뿐일까? 생각하지 말자, 이 늙은이야. 하고 노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배전에 기대어 편안히 쉬기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지 말자. 고기가 입질을 하는군. 가능한 쉬어두는 게 좋아. 드디어 시간은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여전히 느릿느릿,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동풍이 약하게 불어와서 배를 끌었으며 노인은 잔파도를 일으키며 천천히 노를 저었다. 때문에 등을 파고드는 밧줄의 아픔도 한결 가볍고 부드러웠다. 오후에 또 한 번 낚싯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서도 계속 나아갈 뿐이었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와 등에 쏟아졌다. 물고기가 북동향으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일단 고기의 정체를 안 후인지라 노인은 고기가 어둠 속에서 보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칼날 같은 꼬리를 고추세워 물을 가르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눈에 그릴 수 있었다. 저놈은 저만한 깊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의 눈이 크긴 컸어. 하지만 말은 그보다 훨씬 조그만 눈으로도 어둠 속을 잘 볼 수 있거든. 한때는 나도 어둠 속을 훤히 볼 수 있었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물론 좀 곤란하긴 하지만 거의 고양이가 보는 것만큼은 볼 수 있었다. 태양이 내리쬐고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왼손은 완전히 풀렸다. 그런데도 노인은 되도록 왼손은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등의 근육을 움직여 밧줄이 스칠 때 입은 상처에서 오는 통증을 조금은 덜어보려고 했다. 고기야, 만약 너도 아직 지치지 않았다면 너도 분명 괴상한 녀석인 게 틀림없어.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크게 소리쳐 말했다. 노인은 매우 피곤해져서 밤이 곧 올 텐데 무엇인가 다른 활기 있는 생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노인은 그랜드 리그전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노인은 그랜드 리그전이라는 말 대신 그란 리가스라는 말을 떠올렸다. 뉴욕의 양키스 팀은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스 팀과 시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이 이틀째인데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군. 어쨌든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 발 뒤꿈치에 뼈가 아파도 자기 할 일을 완벽히 해내는 저 디마지오 선수 못지않게 말이야.
뼈가 아픈 걸 스페인 말로 뭐라고 하지? 노인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Un espuela de hueso. 우리 어부들은 모르는 아픔이지. 그러나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발톱으로 차면서 싸우는 투게만 할까? 그건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아. 투게처럼 한눈이 뽑히고 또 남은 한눈마저 뽑혀도 계속해서 싸우는 짓은 못할 것 같다. 인간은 이런 커다란 새나 맹수보다 더 강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저 녀석만큼은 강했으면 좋겠다. 상어나 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또 크게 소리 질렀다. 만약 상어가 온다면 저 녀석과 나는 둘 다 그야말로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야. 그 위대한 디마지오가 만약 지금의 내 처지에 놓여 있다면 나처럼 이렇게 언제까지나 물고기와 맞서서 버틸 수가 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디마지오는 끝까지 맞서서 버티겠지. 그는 젊고 강하니까.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어. 그렇지만 그도 발 뒤꿈치 뼈를 다쳐서 아플 게 아닌가. 나는 모르겠군. 뼈가 아파본 일은 없으니 말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해가 기울었다. 노인은 갑자기 언젠가 카사블랑카의 주막에서 시엠프에고스에서 온 항구 제1의 흑인 장사와 팔씨름했던 일을 생각해내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테이블 위에 백목으로 선을 긋고 팔을 뻗어 서로의 손을 꽉 끌어잡은 채 하루 낮과 밤을 대항했었다. 서로가 빨리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 내리눕히려고 무진 애를 썼었다. 내기를 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석유등 아래로 사람들이 계속 오락가락했었다. 노인은 흑인의 팔, 손,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꿔서 심판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노인과 흑인 두 사람 모두 손톱 밑에서 피가 나서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노려보고 손과 팔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내기를 건 패들은 방을 들락날락하거나 벽 쪽에 기대어 놓은 높직한 의자에 둘러앉아 시합을 구경했다. 연한 하늘색 페인트 칠을 한 판자에 램프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었다. 흑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산들바람에 램프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어른거리며 흔들렸다. 밤중 내내 승부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흑인은 럼주를 마시고 나더니 우악슬에 힘을 내어서 한때는 엘 캠페온이라 불리기도 하던 산티아고 젊은이였던 노인의 팔을 3인치 정도 기울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노인이 죽을 힘을 다해 손을 위로 끌어올렸다. 노인은 흑인이 착실하고 건강하며 훌륭한 운동가이긴 하지만 분명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새벽녘에 이르자 모두들 지쳐 비긴 걸로 하자고 했고 심판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흑인의 손이 완전히 테이블 위에 닿을 때까지 힘을 빼지 않았다. 그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야 끝이 났다. 새벽녘에 구경을 하던 내기꾼의 대부분이 비긴 걸로 하자고 아우성을 쳤던 것은 항구에 설탕을 선적하러 가야 하거나 또는 아바나 석탄 회사로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모두들 시합의 끝을 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노인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시간이 되기 전에 시합을 끝장내 주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노인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봄에는 복수전이 있었다. 내기에 걸린 돈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 첫 시합에서 시엠프에고스의 흑인을 이미 패배시킨 경험이 있어서 용이하게 돈을 딸 수 있었다. 그는 그 이후에 몇 번 더 시합을 하고 나서 다시는 시합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자기가 굳게 마음먹고 누구를 패배시키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오른손을 그렇게 혹사하면 낚시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시험삼아 몇 번 왼손으로 해보았었다. 그러나 왼손은 언제나 그를 배반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왼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태양열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에 지나치게 차게 하지만 않으면 손에 다시 쥐가 나지는 않겠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노인은 염려했다. 비행기 한 대가 마이애미를 향해 노인의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비행기 그림자에 날치대가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렇게 날치가 많은 것을 보니 주변에 틀림없이 돌고래가 있을 거야.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잡힌 고기를 끌어당길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몸을 젖히며 줄을 당겼다. 그러나 고기는 꼼짝하지 않았고 줄은 끊어질 듯 물방울을 튀기면서 떨 뿐이었다. 배는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비행기를 타면 참 이상하겠지. 저렇게 높은 데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어떨까? 너무 높이 날지 않는다면 물고기 떼를 볼 수 있을 텐데. 200길 정도 높이에서 천천히 비행하면서 물고기를 좀 내려다봤으면 좋겠구나. 한때 거북잡이 배에서 돛대 꼭대기에 활대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높이에서도 물고기는 썩 잘 보였지. 거기에서는 돌고래의 초록색이 더욱 짙어 보이고 줄무늬가 보이고 자줏빛 점이 보이고 그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 어두운 조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어류들은 왜 자줏빛 등에 대개는 자줏빛의 줄무늬나 점이 있는 것일까? 돌고래는 본래 색깔이 황금색이니까 초록색으로 보일 테지. 그러나 정말로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할 때는 청새치처럼 양옆에 자줏빛 줄무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건 화가 나서일까? 아니면 너무 빠른 속도로 헤엄쳐 가기 때문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